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있습니다. 북극성이라는 작품인데 이 드라마 속 뼈 때리는 대사 한 줄로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연 배우 전지현은 해당 작품에서 주 유엔 대사 출신 대통령 후보인 서문주 역을 맡았는데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요? 핵폭탄이 접경지대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는 중국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상 중국을 전쟁광으로 평가한 부정적인 표현인데 이 때문에 중국이 긁힌 모양입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서는 한한령을 풀지 말자는 주장까지 제기됐고 전지현을 모델로 기여한 화장품이나 시계 등의 브랜드는 논란을 의식해 광고를 내리고 있으니까요. 중국에서는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다수의 중국인들이 우회 채널로 한국 작품을 시청한 후 그 반응을 SNS를 통해 공유하는데 현 시점에서 이 북극성이 큰 화제가 된 모양입니다. 그들의 불법 시청은 잠시 제쳐두고 디즈니 플러스 속 이 대사 중국은 전쟁광이라는 표현이 과했던 것인지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사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평화적 부상을 기치로 내걸고 과거 70여 년간 단 한 차례도 전쟁을 시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시진핑 역시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국은 한 번도 분쟁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죠.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1949년 건국 이후 주변국들과 수차례 전쟁에 버금가는 무력 충돌을 벌여왔고 철저히 중국의 이익을 추구해왔습니다. 사례를 좀 볼까요? 중국의 전쟁 개입은 이미 1950년대부터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한국전쟁에 중국은 10월 말부터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을 비롯 유엔군이 북한을 밀어붙여 중국 접경인 압록강 근처까지 진격하자 마오쩌둥은 미국이 우리 국경까지 밀고 오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며 참전을 결심했는데요. 중국인민지원군이라는 명목으로 약 30만 명의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 대거 개입했고 11월 말부터 대규모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중국군의 기습 반격에 밀린 유엔군은 1950년 12월까지 북쪽에서 철수해야 했고 전쟁은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 1953년 휴전시까지 2년 반 이상 소모전으로 전개됐습니다. 중국은 항미 원조, 즉 미국에 맞서 조선을 돕는다는 기치를 내걸고 참전을 정당화했지만 실제 속내는 한반도에 친중 공산 정권을 존속시켜 안보 완충지대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컸습니다. 중공군 투입 규모는 전쟁 기간 총 300만 명에 달했고 사망자 역시 중국 발표만 18만, 서방 추산으로는 최대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막대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공산주의 세력 유지와 자국 안보를 위해 대규모 희생을 불사하고 직접 전쟁에 뛰어든 겁니다. 한편 같은 시기 국공내전의 연장선상에서 대만을 무력 통일하기 위한 시도도 이어갔습니다. 국민당 정권이 1949년 패퇴해 타이완으로 철수하자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섬을 미수복 영토로 규정하고 정복의지를 불태웠습니다. 1950년에는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중국군이 타이완 인근 섬들을 위협하며 침공 기회를 엿보았지만 6.25 발발 후 미국의 제7함대를 타이완 해협에 투입하면서 일단 저지됐죠. 그러나 중국은 포기하지 않았고 한국전쟁 이듬해 제1차 타이완 해협 위기를 촉발시켰습니다. 1954년 9월부터 인민해방군은 타이완의 실효 지배 중인 섬에 집중 포격을 가했으니까요. 이런 공격으로 긴장의 최고조에 달하자 미국은 타이완 방위를 위한 포르모사 결의안까지 통과시켜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타이완 방어의 전권을 부여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개입하려 하자 일시적으로 포격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대치 상태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대만을 언제든 꿀꺽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비록 미국의 개입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았지만 중국 지도부가 필요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대만과의 관계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인도와는 실제 전쟁을 치렀죠. 1962년 중국 인도 전쟁입니다. 이 분쟁은 히말라야 산맥을 경계로 한 영토 경계 분쟁에서 비롯됐는데 중국은 1950년대 초 티베트를 점령한 후 신장과 티베트를 잇는 군용도로를 건설하면서 아크사이친 지역에 대한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이 지역은 인도령 라다크의 일부였기 때문에 인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959년 티베트에서 대규모 반중봉기가 일어나 달라이라마가 인도로 망명한 사건까지 더해져 중인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는데요. 국경지대에서 소규모 무력 충돌도 간헐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1962년 10월 20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기습적으로 인도령에 대한 전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중국군은 준비 부족과 무질서에 빠진 인도군을 격파하고 히말라야 산맥 남쪽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중국군이 자위 반격전이라고 부른 이 공격으로 인도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약 7,000명의 병력이 사망 또는 포로로 잡히는 참패를 당했죠. 중국군은 아산평원 입구까지 관통해 인도 동북부가 무방비로 열리는 등 인도는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마침 쿠바 미사일 위기가 조기 해소되면서 미국과 소련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커지자 중국은 돌연 일방적 휴전을 선언하고 1962년 11월 20일부로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중국군은 점령지 대부분에서 철수했으나 분쟁 지역이던 아크사이친 38,000평방킬로미터는 계속 차지한 채 시료 지배를 굳혔습니다. 이로써 아크사이친은 현재까지 중국령 신장 자치구에 통합되어 있죠. 반면 인도는 넓은 영토를 빼앗긴 상실감 그리고 패배의 상흔을 겪어야 했습니다. 중국은 이 전쟁을 두고도 자신들이 인도가 침범해와서 어쩔 수 없이 치른 자위전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 대다수는 중국의 영토 확대를 위해 분쟁을 도발한 침략전쟁으로 인식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1962년 전쟁에서 얻은 영토적 이익을 오늘날까지도 누리고 있으며 양국의 국경은 여전히 분쟁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평화를 내세우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는 구소련과도 국경 충돌을 일으켰고 1979년에는 베트남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중국해 문제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분노를 사고 있고 동중국해에서는 일본과도 영토 분쟁 중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모두 중국이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무력을 사용한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근저에는 군사적 확장주의와 패권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익 수호와 민족 부흥을 내세워 필요할 경우 힘에 의한 현상 변경도 정당화해 왔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공산권의 일원으로서 체제 경쟁과 안보 논리를 앞세웠고 냉전 후에는 신흥 강대국으로서 주변 지역에 대한 패권적인 영향력을 추구하고 있죠. 중국은 자국의 행동을 늘 방어적 조치로 미화하지만 주변 거의 모든 국가들과 크고 작은 영토 갈등을 빚어온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이는 통계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1949년 이래 14개 육상 접경국 중 6개국과 실제 무력 충돌을 겪었습니다. 해상으로도 일본, 필리핀, 대만 등과 군사적 긴장이 끊이지 않았죠. 전 세계에서 국경을 맞댄 이웃들과 이토록 광범위한 분쟁을 벌인 나라는 중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은 급격히 성장한 군사력 덕분일 겁니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을 토대로 군사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왔는데 국방예산이 1990년대 이후 연평균 2자릿수 비율로 증가해 현재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니까요. 이렇게 강력해진 군사력과 야망을 바탕으로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패권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동아시아를 중국의 홈그라운드로 규정하며 이 지역에서만큼은 미국을 비롯한 외부 세력이 중국의 힘을 능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을 공언하죠. 실제로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 해협 등에서 우세한 군사력을 활용해 기정사실로 만들어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중국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힘을 통한 응징이 뒤따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패권주의 행태로서 힘의 논리에 입각해 필요하면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일찍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설파했고 그 유사는 시진핑 지도부까지 계승되어 강군몽이라는 기치로 나타나 있습니다. 중국은 2035년까지 세계 인류군대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주변 분쟁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하는가라는 드라마 속 전지현의 대사는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과 야망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전쟁을 빈번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왔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